봉봉봉 주루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사슬, 정보량과 선택지, 그리고 믿음. 아기 코끼리가 무서운 사슬에 묶여있다. 크게 성장한 코끼리는 사슬을 풀고도 남는 넘치는 힘이 있지만 스스로 풀지 못한다. 사슬이 풀어져도 말뚝 주변을 맴돌며 자신이 정한 한계 속에 갇혀 지낸다. 나는 이 사슬이 내 주변에도 많이 있음을 느꼈다. A의 사주가 1, 2, 3, 4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모와 환경에 따라 1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2, 3 선택지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그 정보량을 소화하지를 못하여 그대로 흘러보내는 게 보였다. 2, 3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믿는다. 4번은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열려지는 선택지. 그렇다면 사슬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사슬을 풀고 난 다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달려갈 수는 있을까? 또 신기한 점은 자신이 사슬이 묶인 걸 인지하고 이걸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 부모와 환경은 선택지 1만 주는데 본인 스스로 2, 3, 4를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 아무튼 요즘 사람들 관찰하며 드는 생각이다. 예,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인생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진짜 맞습니다. 부모와 환경에 따라 1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어,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노력하고 싶지 않다. 그냥 대충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다음 단계를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을 안 가봤으면 미국을 안 가본 사람과 미국을 가본 사람은 그 다음 움직임에서 또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미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본 사람이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은 주변에 간 사람이 많다. 내 주변에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많다. 아니면 내 주변 뭐 그냥 우연히 책들이 미국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다. 미국 영화를 많이 봤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촉이 됐을 때 움직여요, 사람들은. 예.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안 되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니까. 그게 되게 사람의 움직임, 운명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그러니까, 모기가.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으면요, 그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걸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계속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거나 노출시키면요, 운명이 그쪽으로 흘러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해주면은 가는 거고, 못 받으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상담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한다고. 사주에 나와 있어도 당연히 생각지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답답한 게 사주에 나와 있으면 자기는 그 중에 생각을 다 떠올리고 그 중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주도 있습니다. 여기 글을 얘기를 했잖아요. 또 신기한 점은 자신이 사슬이 묶인 걸 인지하고 이걸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묶였지만 이걸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씩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전혀 안 했는데 그냥 되게 본능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운명을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 진짜 이거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의 성찰을 많이 하고 뭔가 되게 많이 자기만의 생각? 나는 뭘 잘할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직간접적으로 전혀 안 해도 상상만으로도 자기가 나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내 길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고. 예.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죠. 사주에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사주를 봐야 돼요. 그 생각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환상을 가졌던 건지 본능적으로 진짜 우러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옆집 친구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이거는 스스로 구분을 잘 못할 거예요. 정확히는. 예. 진심인지 아닌지 착각을 한다고 대부분이.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또 예. 이해가 됐죠.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봉봉공주님이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선택지가 많은데 왜 안 할까는 그 사람이 진짜로 직간접적으로 전혀 노출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가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예. 말해줘도 인식을 못해요. 너무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예. 예.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서 노출도 시키고 굉장히 많은 좀 작용이 필요하죠. 그게. 노출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괜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행 자주 가라는 게 그런 의미인 듯. 여행을 자주 가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간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움직임. 그냥 가가지고 뭐 의미 없는 움직임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냥 여행 가기 전에 뭔가 막 검색만 하고 유적지만 돌고 유명한 유적지만 돌고 막 이렇게만은 좀 하지 말고 자기만의 좀 색채를 좀 발견하는 게 좋아요. 예,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좀 리셋을 시키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원래 여행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자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렵죠.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찾는 게 원래. 노출에 따라 자신의 인식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럼요. 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차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일정 이상 나이가 들면요, 이제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예. 익숙한 거에만 노출이 되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사슬에다가 발을 묶는 겁니다. 스스로가. 예. 스스로가 묶는 거예요. 그 나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한 30쯤이면 그래요. 20대 후반이기도 하고 30쯤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스스로 묶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예.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정보량이 함축되죠. 예, 다양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어떻게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주를 안 믿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거를 접하면은 뭐 아예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접하면은 어떠한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겠죠. 다양한 정보든 어차피. 묶여있으면 뭐랄까 안정감이 드니까 가만히 있을 명분도 서고 맞아요. 묶여있으면 제일 편하죠. 정말 편한 겁니다. 삶이. 발전은 없지만 정말 편하죠. 예, 마음의 행복도 찾아오고 오히려. 일단 먹고 살만하면 더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살기 팍팍해야 변할 의지가 생기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입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좀 사주의 차이가
한 7? 7이고 해결사님이 말하는 게 한 3? 네, 7대 3 정도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사주에 대한 게 더 높다라고 봅니다. 원래 변화하기 좋아하는 사주는 돈이 많거나 여유 있어도 계속 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함창수님 말대로 여유가 있어야 돌파할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언제쯤이면 발전이 멈출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획기적인 발전,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발전이 멈출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발전? 사람들의 발전? 언제쯤, 여러분은 언제 멈췄다고 생각해요? 에? 언제? 몇 살 때 이후로는 크게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한 몇 살 이후로 획기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만큼 그 이후에는 크게 안 바뀌었다. 예.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지점? 66님 40세, 해결사님 30대 중반, 이루다님 30, 케찹님 30대 중반, 현진님 30 초반, 함창수님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한 것에 마지막은 20대 초반 중반. 제 생각은 20대 중반입니다. 대체적으로 20대 중반이면 멈춰요. 예. 20대 중반이면 없어 사실은. 20대 중반 이후로 크게 발전, 만약에 내가 20대 중반 이후에 더 발전했다라고, 크게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사주에 비해서 그 전에 발전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전에 발전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후에 발전하는 거지, 대체적으로는 그 전에 멈추죠. 현진님, 회사 들어가고 나서도 좀 발전을 위해 노력도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노력은 했지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네. 차이가 없다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제가 그러면 인생을 바꿀 만한 발전은 차쌤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5살까지는 영어를 못했는데, 전혀 못했는데 30살에 이제 거의 원어민과 대화하는데 크게 무리되지 않을 만큼 영어가 됩니다 라고 한 게 이제 그 정도 발전. 이해됐나요? 그 정도 발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그거를 계속하면은 이제 그 정도 발전이 발전인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뭐 별거 아닌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발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닐까.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뭐 스스로한테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예. 그냥 그 이상 발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한 20대 중반에도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20대 중반이신 분들이 이전에 내가 썼던 한 몇 년만 소비하면은 발전한 속도가 있잖아요. 발전한 속도가 후에도, 20대 중반 후에도 소비하면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시간적 소비를 하면은. 근데 안 나와. 실제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을 무수히 많이 하고, 예전에 수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상담 받으신 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20대 중반이었는데 오신 분들.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네.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어차피. 그때 그 정도에서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일종의 이등병이 한 1년 정도, 1년 반 지나니까 병장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병장 되잖아요. 한 이등병이 한 1년 반 정도 군생활하면 병장 되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짬밥. 그냥 여러분은 짬밥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상사 달고 원사 달고 이런 식으로 짬밥이 찬 거지. 뭐 획기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이등병에서 뭐 병장 됐다고 인생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된 거는 이등병이 갑자기 대령이 됐다든가 뭐 이 정도가 돼야지. 근데 뭐 생각해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어차피 나랑 이등병이었던 사람들은, 나랑 동기들 있잖아요. 다 병장 돼 있다고. 나도 병장 돼 있으면 내 이등병 동기들도 병장이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실제로 20대 중반이에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상담을 하거나 뭘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시기, 예, 가장 위험한 시기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전을 획기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보다 2배, 3배를 쏟아야 돼요. 2배, 3배를 쏟아야 된다고. 예. 노력은 당연하고 그 돈 물질적인 거와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고. 하면 돼요. 하면 돼. 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전에 안 썼는데 그 이후에 더 쓴다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예. 그렇잖아요. 아니, 2배, 3배가 2배, 3배 이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나라에서 학교 공짜로 보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거의 안 들었지. 물론 개별적으로 학원 다니고 과외한 사람들은 했지만 성인이 됐을 때 학원 다니고 배우는데 돈이 더 들어요. 더 들잖아요. 뭐 제대로 배우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걸 인지를 해야 그 다음 내 인생의 계획을 잘 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오해한다고요. 나는 급속히 발전을 이뤄가지고 어렸을 때 이만큼 소비했을 정도를 앞으로 또 발전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뭐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또 안 하면서 고3 때처럼 공부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예. 하고선 얘기해. 하고선 얘기하지. 근데 대부분 안 하니까 그건 뭐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거는. 예. 계속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애초에 뭐 바닥이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말하는 게 뭐 그냥 나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0%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봐요. 80%. 네. 80% 이상의 사람들은,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20대 중반 이후에 과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획기적으로 점프한 능력이 있었는지. 취업한 거 말고, 인생이 취업한 거 말고, 취업한 거는 그 전에 했던 걸 쓰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새로운 능력이 해가지고 이게 메인이 돼가지고 팍 올라갔다. 아까 말한 영어를 전혀 못했다가 영어가 갑자기 원어민과 대화를 할 정도로 한 5년 만에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뭔가 투자를 했다든가 뭐 그 정도 된 사람이거나 뭐 생각을 해보세요. 잘 없어. 일반 사람들이 없다고요, 원래가. 그 전에 해놓은 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 전에 해놓은 거를. 그거를 이제 내가 발전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전에 해놓은 거를 그냥 써먹었던 것 뿐인데. 예. 그쵸? 해결사는 진짜 면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유. 다 그 전에 해놓은 거예요. 예.
창수님, 예.